운영하는 단톡 방입니다. 신사동 좋아요, 역삼동에 빈차 없어요, 삼각지 좋아요, 이런 정보들을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강남이 좋구나라는 이런 정보들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내가 차머리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 택시입니다. 오랜만에 전략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본업이 방송인이 아니고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주말 제가 어떻게 근무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법인택시 졸업 후 일반 중형택시 졸업 후 현재는 모범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는 일반 중형택시하고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는 주말에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여러분께서 챙겨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가 주말에서 챙겨갈 수 있는 매출은 확실하죠. 이것이 서울의 강점이고 서울의 금요일하고 토요일 주말 매출, 특히 주말 야간 매출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 이름으로 된 이택교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출 노하우를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출을 이렇게 내는 퍼포먼스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고 저도 감을 잃지 않아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지난 노하우들을 보면 이거는 1년 전 비가맹일 때 일반 중형 택시로서 9시간에 34만 원을 찍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18명을 태웠죠. 총 매출 32만 원, 시간당 3만 5천 원, 9시간에 32만 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루 전날인 금요일 날 역시도 총 10시간에 34만 7천 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8일 토요일 제가 인터내셔널 택시를 할 텐데 역시나 비가맹이고요. 주말 시간당 매출 4만 3천 원 이렇게 올리고 있었죠. 일반 택시일 때는 주말에 최소 시간당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고요. 모범 택시로 오고 나서도 평일에도 최소 시간당 3만 원, 주말에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모범 택시도 그날 장거리가 얼마나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당 매출이 확 차이가 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장거리, 인천공항이나 경기도 이렇게 한 번만 가면은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자,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주말 매출을 하면서 제가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요. 지금이 10월 18일이고 택시의 주고객은 아무래도 MZ세대, 젊은 20, 30대인데 특히나 이 중에서 주말에 클럽을 가는 대학생들이 지금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홍대가 조금 별로일 수 있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목표점을 잡고 오늘의 예상점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날은 비가 왔었기 때문에 많은 택시들이 초장에 근무를 안 하겠구나 혹은 근무를 하다가 퇴근을 하겠구나라는 이런 예상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승차난이 조금 있겠네, 모범 택시임에도 연결이 잘 되겠네, 이런 것들을 주안점에 두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목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목표를 10시간에 40만 원을 잡고 시작을 하게 돼요. 금요일 밤에 얼추 정체가 풀리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10시간에 40만 원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항상 목표점을 잡고 있어야 내가 시간당 매출, 누적 매출을 보면 이렇게 내가 몇 시간에 얼마를 이렇게 쭉 했다라는 누적 매출도 알 수가 있으면서 내가 지금 목표점에 도달하고 있네, 많이 쳐져 있네, 이런 계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몇 시간에 얼마 목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그냥 3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라는 막연한 매출을 세우고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돼버려요. 어떤 분들은 15시간, 심지어는 16시간 해서 40만 원 맞춰서 나 오늘 매출 달성했어 라는 혼자만의 정신 승리를 하고 이 필요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항상 10시간의 목표 매출 얼마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시작을 하셔야
주셔야 돼요. 이날은 제가 40만 원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매출이 34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대략 약 90%가 조금 안 되는 달성률을 보였죠.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상을 드릴 수는 있지만 만족도는 중상이었어요. 제가 이 동선을 짜서 이 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제 동선이 조금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미스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상을 줄 수가 없고 한 중상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조금 고수로 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 수십 장이 있는데 이날은 시내를 연결하는 위주 중에서도 착지 위주로 연결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모범 택시는 외곽으로 나가면 손님들이 잘 없기 때문에 시내에서 손님들이 있을 만한 곳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런 작전에 수반되는 저만의 전략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은 총 1번에서 21번까지 무려 21명을 태우게 되었는데 저는 이 점에서 오늘 근무에 딱 방점을 찍고 싶어요. 아니, 모범택시가 하루에 10시간에 21명을 태울 수가 있어? 네, 있습니다. 물론 이날은 비가 왔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승객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저는 제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도 막 모범 택시 6개월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 택시가 하루 저녁에 10시간 동안 21명의 승객을 태웠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태울 수 있는 승객 빈도수를 늘렸다라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저만이 확보했다라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날은 총 220km를 주행했고 영업거리는 125km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택시가 사실은 34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려면 영업거리는 최소 200에서 250 km 이상 나와줘야 돼요. 하지만 모범 택시는 일반 택시와는 다른 흔히 말하는 메다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5km밖에 주행하지 않았지만 34만 원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실차는 대략 57%를 달성했습니다. 자, 좀 이따가 결론 살펴드릴 테고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천호동에서 나와서 천호동 인근에서 길손님을 2명을 태워서 15,400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부터가 평소하고 조금 다른 그림이죠. 천호동 길동에서는 사실상 일반 택시들도 빈차들이 야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길승객 자체를 모범 택시는 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날은 2명이나 태웠다라는 것 자체가 길에 빈 택시도 없었고 비도 좀 많이 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손님을 태우고 자꾸 이렇게 뒤로 암사동 명일동 쪽으로 제가 자꾸 뒤로 다시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번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88을 타고 강남으로 들어갈까? 아니면은 잠실 쪽으로 훑고 한번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시내를 한번 뚫고 가보자라는 작전을 썼어요. 평소 때 같으면 그냥 간선도를 타고 강남으로 바로 들어갔을 텐데 이날은 그래도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산병원 쪽으로 해서 잠실역 쪽으로 해서 잠실 세내 삼성역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지날 때까지 손님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대략 다음 손님 결제 때까지 거의 한 40분가량을 까먹게 되죠. 청담동 인근에서 우버콜을 받게 돼요. 기본 요금 콜이었는데 중국 여자 손님 2명을 어떤 목적지까지 내려다 드렸는데 요 금액이 7,600원입니다. 모범 택시는 비할증 시간에 기본 요금이 7,000원, 할증 시간인 10시부터 4시까지는 8,400원의 할증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 택시 역시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6시간 동안 매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9시 반이면 아직도 할증 시간 전이기 때문에 초장에는 이렇게 누적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할증 시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손님 역시 청담동에서 자양동 가는 중국 여자 손님들 기손님 4분을 태우게 돼요. 이분들을 태우고 요금이 대략 13,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도 동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시간당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하지만 평일 근무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평일 근무에는 이렇게 초장에 손님을 잘 못 태우고 중간에 할증 시간에 태우면서 대략 시간당 4만 원을 하려면 만약에 8시에 나왔다고 하면 1시 정도에 20만 원을 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날 같은 경우도 대략 목표점이
공하인시에 20만 원을 달성하게 됐기 때문에 이날도 사실 초장 목표는 제가 달성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후반에 조금 속된 말로 망가지면서 매출이 이렇게 40만 원에 근접하려다가 말았어요. 초장에는 제가 결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손님들을 자양동에 내려다 드리고 이 건대나 성수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모범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영동대교를 넘어서 청담동 쪽으로 오게 되고요. 청담동에서 청담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할까 아니면 봉은사 쪽으로 직진을 할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봉은사 쪽으로 직진을 하면서 청담동 인근에서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던 여자 승객분이 휘문고 쪽 대치동 학원가 쪽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기본 요금 7,000원을 받게 돼요. 사실은 휘문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대치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이 이 시간에 굉장히 막히거든요. 금요일 10시는 학원가들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정말 엄청 많은 차들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손님을 내려드리고 여기서 카카오콜을 받았는데 대치동 학원가에서 서초동 가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대신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자동 결제 콜을 불러주게 됩니다. 정체를 뚫고 15,800원 요금을 받아서 6번째 손님을 태우게 돼요. 벌써부터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을 꽤 많이 태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초 강남에서 길승객을 2건 정도 처리하면서 25,500원을 벌게 되고요. 그리고 9번째로 23시 34분경에 결제가 끝난 서초동에서 자양동 가시는 법조타운 승객분들, 아마 변호사님으로 추측되는 두 분을 태워서 국기원을 경유해서 자양동을 가게 됩니다. 이 서초역 인근에서는 사실 손님들이 대부분 반포대교를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한남대교를 뚫고 올림픽 대로를 탑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기원을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역까지 가가지고 영동대를 탈 수밖에 없겠죠. 그 점이 아쉬웠다. 그래서 요 요금 대략 한 20여 분 운행하고 19,400원을 벌고 다시 영동대교를 넘어서 청담동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제가 운영하는 단톡 방입니다. 서울 경기권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요. 실시간 교통정보, 빈차정보, 공사정보 방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서울 날씨가 어떤지, 어디서 공사를 하고 어디가 막히는지, 손님이 어디가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있는데 대략 이 시간에 일반 택시들이 보면은 신사동 좋아요, 역삼동에 빈차 없어요, 삼각지 좋아요 이런 정보들을 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강남이 좋구나라는 이런 정보들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내가 차머리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영민의 개인 택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여기 들어와 오셔가지고 서울 택시들이 경기도 택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남역에 빈차가 많네. 지금 여의도가 좋네, 안 좋네. 마포가 좋네, 홍대가 좋네, 안 좋네.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이 회원분들이 홍대가 조금 별로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홍대 어떠세요? 홍대 나와주세요. 종로 3가 좋아요. 여의도는 벌써 끝났어요. 사당동도 콜이 끝났어요 했는데 합정은 콜 없어요. 합정 조용하고 홍대는 삥콜만 꾸준히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주고 계시죠. 이게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홍대 별로네라는 것을 알고서 택시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택시를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영민의 개인 택시 네이버 카페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서울 경기분들 실시간 교통정보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실명 위주의 방이고요. 수단은 일체 금합니다.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받을 수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담동으로 넘어와서 청담동에서 길승객을 2명 정도 단거리를 더 처리하고 16,000원을 추가적으로 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조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날 같은 경우는 제 작전 코드가 뭐였습니까? 시내 연결 위주, 착지 위주의 연결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차 시간을 줄여나가면서 기본 요금이라도 벌어들이자라는 작전에 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길손님을 태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13분인가 14분에 22,000원짜리 손님이었으니까 청담동에서 안국동을 가자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내비를 찍지 않고 안국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남대교를 넘어가서 계속 직진해서 종로이가 지나고 낙원상가 지나서 직진하면 안국역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길손님이 탔을 때 매핑이 쫙 그려져야 됩니다. 자정 12시에 누적 매출은 14만 2천 원을 하게 돼요. 대략 8시 반에 출발을 했으니까 3시간 반 만에 14만 원이니까 시간당 매출이 거의 4만 원까지 하고 있고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01시에 누적 매출이 20만 원이 목표였기 때문에 누적 매출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안국동이니까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뭐 제 길손님은 사실 운 7기삼, 운이 70%이기 때문에 손님들을 어디 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도 실력이 드러납니다. 길손님을 봤을 때 어떤 리액션이 굉장히 크다거나 아니면은 남자 승객들이 여러 명 있는 승객들을 태울 것인지 아니면 커플을 태울 것인지 단독 여성을 태울 것인지 남성을 태울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이날도 사실은 커플이 이렇게 좀 포기하고 앉아있는 커플을 태웠는데 사실은 길에 포기하고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단거리를 가거나 조금 일반 택시들이 회피하는 그런 지역을 간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 이 손님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모범 택시인데 어떻게 눈앞에 손님을 외면을 합니까? 이론하고 실제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커플들을 태우게 됐는데 속으로 평창동이나 구기동 아닐까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손님이 딱 타자마자 아저씨 평창동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창동이 이 시간에 정말 최악인 이유는 들어오고 나오고 거의 4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모범 택시임에도 불구하고 50분 동안 13,700원을 벌게 돼요. 평창동에서도 나오는 손님 없거든요. 가성비는 최악을 달렸죠. 그 다음 손님을 대략 00시 30분 정도에 태웠는데 요 11번에서 14번, 15번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매출에서 중요한 동선이에요. 손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도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동선을 어떻게 결정하고 공차거리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날 성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나마 01시 4분에 철산동 갔던 승객분 4만 100원짜리가 끼워주고 특히나 이분이 현금 팁을 2만 원을 주면서 이날 매출이 여기서 확 오르게 됩니다. 네, 요 현금 팁까지 매출에 포함을 시켰어요. 이 손님까지 내려드리고 21만 6천 원을 하게 되고 코스는 뭐 대부분 마포대교나 성산대교를 넘어서 서부간선을 타고 가게 되죠. 이 남자 승객분이었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승객분이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철산동까지 갔는데 그 다음 코스를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단톡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오늘 홍대가 별로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면 이미 여의도도 끝났을 거라는 정보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 단톡방에서 확실하게 여의도가 오늘 끝났어요 라는 정보를 주면 가장 좋겠지만 택시를 하다 보면 통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산동에서 이 홍대 쪽은 조금 제껴놨고 그러면은 이 여의도 쪽으로 해가지고 종로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의도를 확인 사살했는데 역시나 여의도가 끝나 있더라고요. 여의도가 끝나 있고 공덕도 끝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종로 쪽으로 들어가면서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도거리에서 직진해가지고 종군당 쪽으로 가서 계속 직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서울역 쪽으로 서부역 쪽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공도거리에서 만리제고개 쪽으로 넘어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 작전을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보면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죠. 그리고 이 시간에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판단을 하고 그곳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것들은 적용을 해보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부역 한번 체킹하고 서부역도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역 쪽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도 퇴계로로 갈 수도 있고 다시 남대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퇴계로는 조금 이 시간에는 별로라고 판단이 들어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시청역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대문 가기 전에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분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바로 태웠죠.
그런데 모범 택시는 사람들이 타기 전에 조금 주저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금 너무 비싸지 않을까 물어봐요. 어디 가세요라고 미리 물어봅니다. 왜냐면 요금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장안동 간다고. 그럼 정확하게 대충 한 뭐 9km에서 11km, 10km 정도라고 보면 손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손님 한 2만 원 조금 더 나올 것 같아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손님들이 대부분 탑니다. 왜냐면 일반 택시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안동까지 대략 요금이 한 2만 3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거는 물론 신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길은 시내길이죠. 종로 쪽으로 계속 가다가 용두동 쪽으로, 신설동에서 용두동 쪽으로 틀어가지고 답심리로 넘어가는 그 길입니다. 장안동 경남호텔 쪽에 손님이 내리셨고 나쁘지 않아요. 한 20여 분 운행에 대략 요금은 2만 3천 원 정도 나오고, 이 착지 위주의 연결인데 장안동 쪽에서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사동으로 나오는 작전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건대가 핫했어요. 그런데 건대에서 제가 손님을 태웠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대를 포기하고 다시 신사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로 들어가자마자 여자 3분을 태워서 8,400원을 받아서, 요건 이제 이체 손님이었고 이체를 받고, 여기서 내리자마자 손님이 또 타셨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이분도 타자마자 답심리를 가자고 하셔서 21,100원을 벌게 됩니다. 요때까지 누적 매출이 대략 26만 8천원, 이제 30만 원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계속 지금 제 착지가 장안동 답심리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범 택시들은 다시 강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다음에 조금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던 와중에 논현동하고 선릉동에서 2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17,300원을 벌게 되는데, 두 번째 착지가 별로였어요. 테헤란이었거든요. 선정릉에서 선릉 넘어가는,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선릉역 뒷골목 쪽이었는데, 이게 별로였다. 왜냐하면 이때 테헤란로가 끝났고 별로고 빈차가 많다라는 정보가 저한테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남역 신사역까지 올라가면서 손님 태우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한 20여 분 빈차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이태원을 들어가게 됐고, 이태원에서 홍대 가는 손님을 태우게 되고 요금은 24,100원이 나와요. 여기서는 사실은 시내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차머리 방향에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남대교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대학교 쪽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녹사평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뭐 서빙고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기사에게 유리한 거는 간선도로로 가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이제 미리 손님하고 고지를 해야 되고, 손님도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삼각지역 쪽으로 해서 서강대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맞겠죠. 하지만 요금 차이는 크게 없기 때문에 손님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간선도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100원의 요금이 나왔고, 홍대가 오늘 별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조금 별로였다라는 것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뭐 아까 선릉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안동 2번이라든지 자꾸 손님이 없는 지역으로 4번을 가게 돼요. 이거는 뭐 제 실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운이었죠. 이태원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데 홍대 가는 손님이 탔다. 그것도 2번이나 홍대 한번, 성산동 한번 이렇게 갔습니다. 결국에는 홍대 들어와서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한 2바퀴 정도를 돌다가 다시 나오면서 종로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돼요. 이때는 누적 매출이 대략 31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인천공항 한번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가면은 목표 매출인 40만 원이 딱 되겠죠. 이때 정말 인천공항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하나 좀 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로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대 인근에서 용산역 가는 길손님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11,200원. 착지가 용산이니까 당연히 다시 이태원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태원을 들어가자마자 성산동 가는 손님이 타시게 돼서 역시나 이것도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23,200원. 이미 할증 시간이 끝났던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 홍대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손님이었는데, 보통 이 토요일 아침에 이 시간대 같으면 정말 홍대가 핫하거든요. 일반 택시들도 거의 없고 빈차들도 거의 없고 손님을 원하면 태울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이날만은 정말 조금 특별했다. 특별했다가 아니고 이날만은 조금 달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을 못 태우고 마포까지 와서 마포에서 바로 강동구로 오게 되는 요런 루트였습니다. 총 9시간에 영업 매출 34만 4천원, 시간당 38,300원을 했고요.
건당 16,400원이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저녁에 21명을 태웠다는 거에 이날은 방점을 찍고 싶고 영업거리도 모범 택시이기 때문에 120여 킬로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근무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어요. 모범 택시가 시간당 주말에 평균으로 벌 수 있는 거는 4만 원 이상 야간 택시인 경우에 목표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모범 택시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죠. 하지만 이날은 장거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살짝 고전했던 그런 느낌이 있고 주말에 모범 택시가 시간당 요금이 38,000원 한다라는 거는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잘하지도 않은 금액이다. 4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장거리가 정말 하나 딱 끼어 있으면 거의 40만 원 목표치에 근접한 금액이 됐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내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날 사실 홍대 상황이 최악이었던 이유는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홍대는 거의 대학생들이 먹여 살리는 수준인데 요거를 여러분께서 조금 아마 간파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제 스스로 셀프 칭찬을 조금 하자면 출지보다는 착지에 신경을 써서 눈앞에 있는 승객을 바로바로 태운다는 일반 택시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근무이고요. 그리고 7번째, 모범 택시가 10시간에 21명을 태운다? 이거는 정말 좀 사실 여러분들이 믿기 힘든 수치일 거예요. 제가 일반 택시일 때도 모범 택시들이 이렇게 빈 차로 다니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반대의 실상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자, 그리고 8번째, 모범 택시는 일반 중형보다 난이도가 사실은 2배 이상 높아요. 주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매출을 하기 힘들고 그런데 제가 아마 일반 택시였으면 이날은 최소 40만 원 이상 매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태교 3기에서 왔던 김 택시님 같은 경우도 이날 39만 원 매출을 10시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택시 내 조건은 10시간 안에 야간 주말 서울의 경우에 40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그것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택신이에요. 그것이 뭐 연속수락이 됐든 일반의 길에서 태우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매출을 꾸준하게, 여러분 꾸준하게입니다. 그리고 10시간 안에입니다. 15시간에 40만 원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요. 10시간 안에 딱 40만 원 가까운 항상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거의 한 1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금요일 야간 근무의 제 근무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뭐 평일 근무, 그쵸, 손님이 없는 화요일 뭐 야간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토요일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요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동선을 조금 복귀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동선들 강남이나 뭐 종로, 용산에 조금 집중되긴 했지만 제가 일반 택시일 때 이런 동선들을 보면 정말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 택시일 때 태우는 이런 동선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 일지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근무 패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제 노하우 컨텐츠, 전략 컨텐츠 시청해주신 제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많은 매출 올리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사고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 택시였습니다.